저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역주의 청산입니다. 지역주의가 이 나라를 망쳐왔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고생했고 하고 싶었던 청산의 대상이 바로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남 총리 얘기는 이제 부산 대통령하고 묘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또 호남의 자존심을 좀 건들고 있다는 민심을 제가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뭘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오해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님께서 한번 뭐 해명이라면 해명이고 좋은 뜻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추가하면 종북몰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합니다. 종북몰이 정말 청산해야죠. 종북몰이 정면 돌파해서 반드시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은 좀 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고통스럽지만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특전사 사진 내고 뭐 전인범 영입하고 무슨 표창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좀 그런 것보다는 좀 정면 돌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가 하는 여쭤볼 마지막 질문은 정말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번에 말씀하신 거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 후보님. 예, 저는 지금 우리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의 발언이었는지 뻔히 다 알면서도 이렇게 호남의 민심을 건드려서 뭔가 경선에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이런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그다음 또 네거티브에 의존한 정치,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평생 동안 시달려 오셨는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회 통합에 대해서 왜 자꾸 연정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 공학적인 이런 논의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회 통합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입니다. 상위 소득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남은 절반 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고 사니까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게 얼마나 극심합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것이 사회 통합이고 국민 통합이지 왜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자꾸 대연적 논의만 하느냐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네.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거대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실질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 정권으로는 실제로 제압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대연정이라고 하는 더 큰 곳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야권 연합 정권은 핵심은 국민의당과의 협조입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말씀은 야권 연합 말씀하시고 소연정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대립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대립되고 또 특히 최근에 반혁신 세력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냥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좀 대안이랄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 예. 이 국민의당이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혁신의 과정에서 또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달랐던 분들이 계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 해낸다면 이제는 따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연정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국민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뿌리인데 또 같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의 앞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경쟁하기 때문에 따로 가지만 저는 정권 교체되고 나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 복원하겠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립니다. 공평하게 3번씩 발언하셨습니다. 이제는 25초씩에서 정확하게 뭐 다른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적폐청산과 사회. 네, 기존의 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던 소수의 기득권자들을 제압해야 비로소 우리 다수 국민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하고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높거나 그 주변에 쌓여 있으면 실제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일단 후보 자신이 깨끗해야 되고 그 주변 세력이 실제로 기득권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적폐 청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재명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유토론입니다. 여러분 타 방송사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리라고 믿고요. 6분간에 걸쳐서 한 분이 주도를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좀 금기할 사항은 상호 비방이라든가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진행에 잘 따라주길 바라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부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도권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싸우면서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 적폐의 핵심은 부패한 정치 권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재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그래서 현장에서 외쳤습니다.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하나 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아직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뭐 소신이 어때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하자.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더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재벌 기득권을 제한하고 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서민들은 똑같은 범죄를 지어도 다 구속되고 처벌되고 사면받지 못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 체제들이 그야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박근혜도 구속되고 이재용도 구속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야 되고 사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몇 가지 좀 요소를 더하면 준조세 폐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바꾸시긴 하셨습니다만 재벌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15조 더하기 후원금 1조 3천을 합친 16조 3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뭐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용인을 하겠습니다만 복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넘어가시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들은 법인세 인상은 맨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재벌 기득권자 편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재벌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네, 여러 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체제 해체 또는 재벌 시스템 해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본의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또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됐다라고 더 이상 그 부분은 더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똑같은 맥락을 알면서 끊임없이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 자꾸 말꼬리 잡기식을 하고 다 있는데 합치면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벌에 대단히 유연하고 우호적이지 않느냐. 네, 그래도 막 친재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친재벌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에 10년의 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60명 중에 15명이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문 후보님 주변에 서민과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제가 그 말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바다와 깨끗한 강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강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오물들이나 아니면 청산해야 세력들까지 모아서 오염된 바다를 만드는 건 우리의 꿈이 아니죠.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진짜 교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대통령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이 돼서 뭘 하실지는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편을 탁 갈라서 내 편, 이 편 나누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보수, 진보, 이 문제입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진보 가운데서도 합리적인 진보 제가 또 보수 가운데 정리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개혁적인 그 보수들은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이 바뀌면 권력 담당자가 바뀌는 것 외에 우리 삶이 바뀌는 세상이 바뀌는 것 그걸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다음 말씀 기회에 드리고